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 서울 물건만 얘기한다는 컴플레인을 좀 받아서 오늘은 인천 물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인천은 제가 거주하기도 했었고 서부권 내에서는 1, 2억대로 선택할 만한 물건이 좀 가장 많은 지역 중이기도 한 그런 곳이기도 해서 오늘 준비해본 곳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좀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눌림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공급 물량이 하나둘 해소되면서 어쨌든 인구 유입도 많았고 이 인구 유입이 많아진 이 시점에서 좀 관심 갖고 어떤 컨텐츠를 하나를 주되게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을 만한 곳이기도 한 곳, 그리고 가성비적으로 너무 선택지로 너무 좋은 그런 곳들도 많은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오늘 좀 다양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을 권장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돈 이동 갔다 할 수 있어? 라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곳들, 아직까지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공급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도 공급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공급이 많은 지역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수요층들은 인천 지역 내부에서도 물론 이동을 하긴 하지만 외부에서 끌어오는 수요층으로 거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구도심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공급 때문에 상당히 눌림목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호가가 반등을 전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갭투자 혹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가 뭔가요? 무엇을 살펴보게 될까요? 공급 대비 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서 이 수요층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그런 곳들을 찾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볼 인천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천 지역의 지금 공급 물량이 과거 지금 2024년 8월입니다. 과거 3년간의 공급 물량이 어땠나요? 부평구에 23,000세대, 인천 서구엔 42,000세대였습니다. 미추홀구 17,000, 중구 11,000, 연수구 12,000. 이거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거 합치면 도합 10만 가구 가까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만 입주를 했나요? 아니죠. 수도권 인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더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죠. 같이 영향을 받는 물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인천 서구에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 김포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물량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신축들의 입주로 인해서 기축 중에 준신축, 구축들의 눌림이 굉장히 심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향후 앞으로의 3년 어떨까요? 입주 물량 굉장히 많이 줄어가죠. 유독 잘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 잘 보이고요. 재정비로 다시 탄생하고 있는 이 미추홀구 일대가 만세대, 중구도 많습니다. 연수구 꾸준히 많죠. 송도 쪽에 공급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곳을 제외한 구도심이라고 하는 대려 서울 쪽에 가까운 이곳들은 어떤가요? 물량이 확 줄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대려 서울에는 가깝지만 공급이 좀 많이 줄어가고 있고 그 가치가 본연의 가치가 충분히 훌륭한 그 지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부평구입니다. 부평구는 인구 영향을 어디에 많이 받을까요? 부평구에서 전출 어디로 많이 나갔죠? 인천 서구로 많이 나갔습니다. 신축을 좋아하는 얼죽신 세대가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오고 있나요? 부천에서 많이 오고요. 인천 남동구에서 많이 왔습니다. 미출구에서도 많이 왔어요. 최근 3년 사이에 부평구는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평구에도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이 전페이지 봤잖아요. 지금까지 23,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신축의 탄생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으로써 인구가 늘었던 겁니다. 어디서 또 많이 왔나요? 서울 서부권에서도 많이 오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연관된 지역구들 그리고 여기 연관된 시도들이 아무래도 인천의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는 거고 이런 부평구가 앞으로는 이제 입주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또 이제 입주할 물량들이 탄생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향후에 4년에서 5년 뒤의 일 혹은 7년에서 8년 뒤의 일들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3년간의 입주 물량이 분명히 줄어가는 게 맞고 그 앞으로 탄생하는 물량들에 대한 것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일단 분양가 자체가 지금의 기축들의 가격대와는 분명히 차이가 클 겁니다. 그 정도를 알고 오늘 물건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분명히 지도상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신축 입주는 신규 수요를 불러오고 그 신규 수요는 아파트 가격을 조금씩은 자극을 합니다. 물론 신축만 선호하는 분들은 계속 이동을 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못 가는 고정 수요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학교를 보내는 학부형들이죠.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잘 지내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 시점에 있어요. 우리 아이는 친구들이 딱 요 또래 집단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신축 살고 싶다고 막연하게 아이의 친구들을 버리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 지역에서 신축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연접 지역의 다른 구까지 가면서
이렇게 이동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학군 수요층의 무서운 힘입니다. 뭐냐면요, 아이의 친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이제 여기서 학업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 그걸 막연히 버리고 이동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이동을 어떤 방식으로 왜 선택을 하게 되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모의 직장. 물론 직장의 이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두 이동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번이 가장 큰 게 바로 이 학군입니다. 학군을 통해서 그 지역에 뭔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자녀를 키우고 싶은 학군층이 형성된 곳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전에라도 미리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공부를 하자고요. 그러면 자, 인천 지역의 학군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인천 지역의 학군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근거리 배정입니다. 근거리 배정이 무슨 말이냐면, 희망학교 순으로 일단 일지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일지망을 한 학생 수가 학생 정원의 총량을 넘어서게 되면 근거리 순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정된 아파트, 여기에 배정되는 빌라, 단독주택들의 거리를 재서 학교 정문 기준으로 정문에서 거리를 재서 여기에 가까운 순서대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중학교의 1순위, 두 번째 가까운 중학교가 2순위식으로 순위를 배정해서 뺑뺑이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배정을 받으려면 어쨌든 그 지역에 가까운 아파트나 주거상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근거리 중학교 순위 부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거주 아파트 동의 중간 지점 또는 단독주택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거리 측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어디까지? 등하교할 때 열어주는 이 교문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순서대로 끊게 돼 있어요. 이 정도를 알고 보자고요. 왜냐? 오늘 알아볼 그 아파트들은 바로 이 학군지와 연관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군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저는 어떤 걸 기점으로 많이 보시면 좋겠냐면, 첫 번째, 학생, 재학생 숫자가 많은 것, 그리고 지금 이거 8월 기준으로 신규 전입을 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배정 인원 숫자가 표기된 건데요. 지금도 이사를 와도 배정이 안 되는 학교가 아무래도 좋은 학교겠죠. 그리고 학생 숫자가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숫자도 많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200명대 후반 재학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들은 굉장히 훌륭한 학교들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더 수요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반증해서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체크해줘야죠. 지금 여기서 보면 구산중학교 굉장히 좋고요. 부원여중 좋습니다. 삼산 좋고 진산 좋습니다. 왜냐? 300명대에서 전입해서 들어왔을 때 배정 가능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산곡남중도 학생 숫자가 꽤 괜찮은 편이고 산곡여중도 학생 숫자는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래도 배정 인원은 있는 편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순서대로 본다면 여기 진산, 삼산, 부원여중, 구산여중 자체가 그래도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더 우수한 곳, 좋은 곳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 숫자가 많고 결혼이 적고 신규 배정이 적거나 없는 곳들이 분명히 수요층이 더 많은 곳일 거다 정도를 한번 유추해보고 그렇게 한번 판단해보면 좋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갭 5천에서 1억 5천 미만대에도 선택 가능한 물건이 너무도 많은 부평학군 중에 가장 괜찮고 좋을 만한 아파트들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성비 위주고요. 주변에 정비 사업이 활발하거나 호재가 많은 곳들은 당연히 더 좋습니다. 여기에 학군 수요층이 꾸준히 들어오는 곳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도 분명히 받쳐줄 것이고, 렌트료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매매가 지지선도 분명히 좋거든요. 그런 지역일 수록 매매가가 다시 이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만한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하방 지지가 탄탄한 곳들을 본다는 거죠. 자, 이 부평학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학업성 치도면에서 본다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첫 번째, 90% 이상 학업성 치도를 보여주는 학교가 몇 없어요. 90% 언저리는 좀 있지만 어쨌든 90% 이상이라고 보여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특목고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수요층이 유입이 되는 거죠. 이거의 한계는 분명히 있죠. 이건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학군층 중에 그래도 괜찮다 싶고 그래도 상품성이 같이 가미되는 그런 곳들을 좀 나눠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부일중학교 인근입니다. 여기는 고등학교도 인근에 3개나 있어서 어쨌든 학교가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 지역이에요. 부일중학교 인근은 여기 한길초를 끼고 있는 이 삼산 임광그대가 아파트랑
삼산 서해그랑브라 아파트가 그래도 상품적으로는 괜찮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등학교도 바로 인근에 있고 평당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대에 있는 이 상품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는 전세 매물도 많지가 않아서 갭 5천에서 1억 내에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투자로 한다고 해도 그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고, 일단 15년차 미만의 준신축에서 이런 선택이 가능한 물건이 아직 있다는 거죠. 이 삼산 임관그대가는 2008년도 아파트고 중소형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호가는 4억 1천에서 4억 2천대 매물도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3베이 아파트, 일반 3베이 아파트에 드레스룸도 안쪽으로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욕실까지 진입을 하는,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단지죠. 여기 서해그랑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드레스룸이 좀 빠져 있고 도면으로 본다면 삼산 임관그대가가 더 좋은 선택. 하지만 연식면에서나 세대수면에서는 서해그랑불이 조금 더 우수하기 때문에 호가적으로는 조금 더 비싼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두 단지 모두 갭 1억대에서 선택 가능한 단지입니다. 이 서해그랑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때에 호가 변동이 있었을까요? 네, 호가 변동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서해그랑불 같은 경우는 2019년 말부터 쭉 올라서 2022년 하반기까지 호가 오름폭을 보면요, 최고가 6억 6,600까지 찍고 5, 6억대에서도 거래가 7건 정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소강기 상태로 접어들 때 저점에서 거래된 거는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평균 거래가는 5억 초반선입니다. 지금도 호가가 5억 초반선인 걸 감안하면 그때 이후에 반등세는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일직선 상태로 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금액대에 거래 가능한 물건이 있다. 그래서 이 금액대에 만약에 매수를 하고 전세가가 지금 한 4억에서 4억 초반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억 초반대에 세팅을 하면 갭 1억대에 매수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해서 입주를 한다라고 해도 80%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1억 초반대에서 내 집 마련해서 입주까지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겠죠. 어쨌든 수요층은 꾸준히 불러올 수 있고 꾸준하게 좀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래선상에서 호가가 쭉쭉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고점까지 향해서는 꾸준히 좀 달려볼 수 있을 만한 단지라 담아본 바로 삼산 임관그대가와 서해그랑불 아파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공 남중 인근입니다. 여기는 신축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분명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는 바로 금호 이수 마운트밸리입니다. 이수 마운트밸리는 1365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여기는 신축은 아니지만 준신축으로서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고 상품성이 매우 좋은 곳. 여기는 광폭 발코니까지 돼 있어서 발코니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던 단지인데, 그래서 여기는 정고점 대비 조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 연식도 양호하고 학군 배정이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수 마운트밸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선호도가 높은 부원 여중도 배정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상공역에서는 도보 5분에서 8분 사이에 가능하고, 요 라인이 또 다 재개발로 인해서 다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산공 6구역도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는 상태고, 산곡구역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또 다 신축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삼보급단 이전 부지가 굉장히 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죠. 이 옆에 상곡역 인근에 위치한 부평 신일 아파트랑 여기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가 신축 입주를 하면서 평당 1,800에서 2,000선 사이를 오가면서 호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상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되려 준신축으로 있는 이 아파트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상에서 갭 매우기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로 금호 이수 마운트밸리. 현재 호가 얼마 붙어 있나요? 5억 초반부터 있습니다. 여기는 도면으로 본다면 어쨌든 3베이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좀 선호하는 아파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발코니 면적을 보시면 2m입니다. 네, 세로로만 2m, 가로로 12m입니다. 거실도 정말 넓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품적으로도 우수하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지금 여기 보면 신일 해피트리더 루츠 같은 경우가 전세가가 약 4억 5천 정도 나오고,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도 동일 평형대에 전세가가 4억 중후반대에 나와요. 이제 이거마저도 사라지면 4억 후반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품적으로 괜찮잖아요. 당연히 상품적으로는 여기가 괜찮죠. 근데 여기는 투자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매 호가도 이제 6억 초중반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품이랑은 좀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물건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금호 이수 마운트밸리는 전세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되려 좀 괜찮지 않나. 이 물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를 해서 전세를 세입자용 수리가 좀 돼 있는 편이다라고 한다면 전세가는 약 4억 중반까지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금이 1억 미만으로도 들어오는 단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과거 정고점 얼마였나요? 7억 1천까지 갔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22년 초중반까지 7억 초반까지 갔다가 5억 중반대에서 초중반대 거래 굉장히 많았고요. 6억과 7억대에서도 거래가 있었던 단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몇 프로 조정받았나요? 37% 가까이 조정을 받고, 그런데 저가에서 거래된 거는 실제로는 2건, 그리고 중저가에서 거래된 게 약 4건, 그리고 평균가가 지금의 매매 물건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하고 나서도 아직은 크게 반등을 못하고 지금 이 자리 언저리 선에서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같이 봐줄 필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금호 이수 마운트밸리. 여기는 지금 주변에 입주 물량이 있나요? 부평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효성 해링턴이 좀 대단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크긴 하지만 분양가가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효성동이나 작전동으로는 여기에서 학교를 보내는 부모가 이쪽으로 이동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 3보급단이 굉장히 큰 부지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상고 5구역, 7구역이 재개발을 하더라도 여기는 어쨌든 완판되는 단지들의 분양가 갭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1번. 두 번째는 밑으로 더해지는 이 3보급단 부지가 넓게 크게 펼쳐져 있는 호재들이 산재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거고 아직 세부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월등히 좋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고, 상공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호재가 있죠? 7호선이 청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공항철도랑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뒤로 더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여기서 종점에서 마무리되는 그 역사가 뒤로 연장되는 것 또한 호재죠. 그래서 상공역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들이 과거의 진척도가 낮았다가 이제 막 더 좋아지고 앞으로 더 개발될 그런 여력이 남아있는 거겠죠. 다음은 구산증 인근입니다.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못 나가는 곳이죠. 구축이지만 너무 생활 편의성이 좋고 학군지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삼산체육관역 바로 앞에 끼고 있는 요 구산중학교인데, 이 구산중학교에 배정을 받는 그 아파트들 어딘가요? 이 아파트와 여기 삼부 아파트, 요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정문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요 두 아파트가 구산중학교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파트일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의 시세를 한번 볼까요? 지금 1500선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아파트들입니다. 자, 과연 이 아파트들 과거 정고점 어땠을까요? 네, 2019년 말부터 20년, 22년 중반까지 7억 3,500까지 올랐었습니다. 7억 3,500까지 올랐었고 평균 거래가가 약 5억 중반선이었어요. 그랬다가 23% 정도 조정을 받고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이제 다시 6억선까지. 반등도 빨랐고 지지선도 좋았다. 그리고 하방도 견고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상권에 완성된 학원가가 있는, 그리고 학군지도 잘 만들어진 곳들은 바로 이렇게 꾸준히 수요층이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여기서 단점은 뭔가요? 상품성 하나입니다. 상품성은 불편하고 나쁘죠. 그걸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곳들, 바로 삼부한신 아파트 이렇게 돼 있었고, 삼부한신 아파트가 지금 평당가가 얼마인가요? 네, 5억 중반대부터 있습니다. 5억 중반대부터 6억 초반까지 있어요. 도면으로 본다면 일단 3베이 딱 선호하는 그런 도면을 갖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방이 4개예요. 방이 4개로 빠져 있다는 거.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84 타입이 아닌, 이거는 전용 면적 99 타입입니다. 대형 평형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호 신명 보람 같은 경우는 전용 33평입니다. 공급 면적 기준으로 40평에 육박하는 이 아파트가 지금 6억 중반에 있어요. 여기도 평면으로 보면 똑같죠. 방 4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보면 5억 중후반대부터 6억 중반까지 완성된 학군지에 있는 이 아파트들의 선택 또한 가능하다.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좋은 아파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인 분이 들어가기에는 평형대가 좀 크죠. 근데 자녀가 둘 셋인 분들이 한 2억 원대에서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갈 곳들을 찾고 있다. 그런데 나는 좀 구축이어도 그래도 잘 만들어져 있고 수요층이 꾸준히 일어나고 전월세 수요도 꾸준히 받는 곳들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두 곳 같은 경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부원여중이랑 부원 서여중에 배정받는 그 지역의 아파트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원여중 배정받는 곳은 바로 부평동화 1단지, 2단지 아파트입니다. 부평동화 1, 2단지 평당가로 본다면 1400에서 1700선에 육박하는 곳들인데, 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고진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고통은 있다. 왜냐? 워낙 구축이에요. 30년차가 넘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이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호가가 쭉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빠지고 나니까 다시금 조정을 받아서 이제 막 다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부평동화 1단지입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큰 호재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오른편 아래쪽에 있는 이 부평역에 GTX-B가 지나가죠. 그러면 서울권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고 빠릅니다. 근데 이 부평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1호선, 인천 1호선의 환승역이기도 하고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쪽 지역 상권은 물론 유흥가도 같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번잡스럽긴 하지만 이쪽 지역의 주거 상권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고 학군 수요층도 분명히 불러오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롯데백화점이 매각되고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아울렛도 형성이 돼 있고 뭐 행정관청 포함해서 불편함이 없는 상권들을 다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 평당가는 1700에서 1400선인데 전월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용으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하면서 버텨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지지선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지지가 있을 거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캠프마켓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이 정도로 인천에서 대규모 공원들을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을까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걸 향유한다고 해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게 신축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죠. 근데 이 캠프마켓에 같이 영향을 받는 곳은 이 동화 1, 2단지뿐만 아니라 어디가 있죠? 부평 서여중 배정받는 요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부평 현대 일산담지 아파트들. 여기는 평당가가 얼마인가요? 1200선입니다. 여기도 재건축 논의가 있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사업성으로 본다면 부평 동화가 먼저 가야 됩니다. 여기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축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부평은 백운역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평당가가 얼마인가요?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200선에서 2300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도 신축으로 다시 탄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축을 기대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가성비적으로 우수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단지가 여기 현대 3차. 현대 3차 같은 경우도 부평 서여중 배정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구축을 막연하게 선택해서 들어가시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여기 이 신촌구역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촌초를 끼고 있고 여기 신촌로 일대에 재개발이 지정되는 이 신촌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의 기대감이 있어요. 부평동 요 라인인데 여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0층 규모의 2337세대가 새롭게 탄생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관리처분인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 여튼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대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고 이 지역이 달라지게 된다면 어쨌든 지역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학군 수요층의 수준도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부평공원도 끼고 가고 위쪽으로는 캠프마켓, 왼쪽으로는 학군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부평역까지 끼고 있는 이 신촌구역 같은 경우가 너무도 좀 괜찮은 거죠. 네, 너무도 괜찮은데 여기는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6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 매물 같은 경우가 감정평가 금액에서 따라 다르긴 하지만 프리미엄이 5천대에서 많게는 1억 초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촌구역 매물들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쪽 지역에서는 뭔가 투자 가치로서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군이죠. 부평 학군의 탑이라고 보일 수 있는 바로 진산중학군입니다. 여기는 그냥 부평 학군 중에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배정받는 학교 진산중학교 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 평형을 원하는 분들은 여기 서해 그랑블 아파트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30평대를 원하는 분들 선에서 구축이지만 그래도 수요층이 끊이지 않고 붙고 있고 앞으로도 그 가치가 더 좋아질 만한 곳 굴포초등학교 학군을 같이 배정받는 여기 삼산타운 주공 67단지 아파트입니다. 67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진산중학교 배정을 명확히 받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과거 전고점 얼마까지 올랐었나요? 네, 2019년 말에서 22년 초중반까지 얼마까지 올랐나요? 8억 2천까지 갔었습니다. 8억, 7, 8억대에서도 거래가 17건이나 일어났었고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죠. 거래 회전율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6, 7억대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랬던 단지가 조정을 얼마나 받았나요? 여기가 28%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와 있나요? 6억 초중반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6억부터 6억 초반까지 있는 이 단지가 지금 보면 7단지 같은 경우가 6억대 매물이 있고 6단지도 6억대 매물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3베이에 그냥 딱 선호도 높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아파트들, 여기는 그러면 수리 여하에 따라서 매물의 가격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입주물이냐 세입자 낀 물건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전세 물건 있나요? 전세 물건 6단지는 아예 없고요. 7단지 같은 경우도 2개 남아 있습니다. 근데 4억 중후반대입니다. 이 물건 금방 소진될 거예요. 아마 추석 전후로 소진이 되고 나면 여기 이제 5억대 물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갭 1억 초반대에서도 세팅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입주를 하신다고 해도 1억 5천 미만 선에서 자기 본인 자본으로 충분히 입주가 가능할 만한 그런 물건들, 가장 좋은 물건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 물건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학군지를 어차피 선택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잘 양육해서 키우면서 이 지역에서 저축을 통해서 자본금을 마련하시고 이 집값들, 지금 6억 초중반대에서 선택한 이 집값이 다시금 7억 초중반 혹은 8억 선까지 터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한 번 정도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금액대가 왔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만한 곳이 바로 삼산타운 6, 7단지입니다. 진산중학교 배정받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과거 호가도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거래량도 충분히 나왔었던 단지고, 과거 거래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조정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양도세 때문에 사실상 이때 매매 물건이 더 나오지 않아서 거래가 덜 됐던 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구역 지정 없이 꾸준하게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7억 선상에서도 거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지가 여기 삼산타운 6, 7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같이 봐주시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산중학교 보내는 곳에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다, 근데 나는 이쪽 지역 삼산체육관역 인근에 거주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보면 좋을까요? 바로 삼산타운 2단지, 1단지, 1, 2, 3단지 여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라인은 지금 평당가가 얼마인가요? 1600선에서 1700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중학교 배정이 삼산중학교예요. 삼산중학교도 앞선에서 보여드렸죠. 진산중학교보다는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학교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학군적으로도 우수하고 평당가도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고 학원가도 아래쪽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고 상동 쪽까지 학원 이동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호재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내가 내 자본력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 자본이 안 되는데 제일 좋은 데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이 이제 2000이 아니라 2200, 2300선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도 1600선이 아니라 1700, 1800, 1900선까지도 꾸준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삼산타운 1단지 같은 경우는 24평 기준에서 지금 4억 2천대 매물이 있고요. 여긴 지금 올 수리된 매물이 갭 1억이에요. 수리 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수리가 진짜 3, 4천만원 혹은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한 3, 4천만원 들어간 곳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3억 후반대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전세에 들어가 있는 내년 25년 3월에 밀어내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전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절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자녀 한 명 키우면서 여기서 나중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하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전세 시세가 어떤가요? 이 24평이 아니라 21평짜리가 지금 전세 시세가 3억에 육박하고 물건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되는 곳이 바로 여기 1단지. 그리고 1단지 말고는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볼게요. 33평 기준에서 5억 초반대부터 물건이 있습니다. 5억 초반대. 근데 여기도 방이 4개예요. 게다가 포베이입니다. 발코니 면적도 넓고 여기는 확장된 집들을 가보면 충분히 널찍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여기 2단지 두산이고요. 여기 지금 전세 매물 4억 붙어 있는데 여기도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 이 전세 매물들 많이 소진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세팅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1억 초반선에서 가능할 것이고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간다라고 해도 1억 5천 미만 잘 맞추면 1억 선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내 집 마련해서 입주도 가능할 만한 단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삼산타운 2단지. 그래서 내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너무 겁먹거나 위축되거나 그냥 막연하게 미루지 마시고 이런 물건들도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던 단지 과거 정고점 얼마였나요? 7억 중반까지 갔다가 쭉 빠져서 요 3억 9천 거래는 요거는 아니고 지금 보면 4억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금 좀 올라와서 5억 초반선에서 지금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 선상에서 계속 머물러 있진 않을 것 같아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매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1, 2, 3단지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서구에 그리고 인천 연수구에 특히나 송도에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었어요. 물론 구도심이 재개발되면서 미추홀구 일대 그리고 남동구 일대에 막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둘 소진이 돼가면서 어쨌든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의 재개발들은 이제 일반 분양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지지부진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분양을 하더라도 이제 일반 분양가가 33평 기준에서 6억 5천 혹은 7억대를 터치하면서 나오는 일반 분양가 매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정말 힘든 게 있어요.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도시 검단에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도 거기서 초등학교 자녀를 보내다가 고민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뭐냐? 중학교를 보내는 시점에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를 계속 잘하면서 애들 여기서 키울 수 있을까? 거기는 매매 비율보다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거기가 다 완성되는 데까지 어쨌든 그곳에서 자녀를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학군지가 잘 만들어진 곳에서 가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를 전세 주고 이쪽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그게 학군지죠. 물론 이 학군지는 여기가 제일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적으로 좋은 학군지가 분명히 여러분들 선택 가능한 선에서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부평학군을 말씀드린 거예요. 인천에서 제일 좋은 학군지 당연히 송도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송도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출퇴근하면서 지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는 곳들과도 인접해 있으면서 가성비적으로도 훌륭하면서 내 예산이랑도 맞는 그런 곳들을 찾기 위해서 찾은 곳이 바로 부평학군이다. 근데 그런 학군지는 신도시 같은 경우 새로 뭔가 신축이 새로 태어나더라도 쉽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좀 핵심이고 포인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평학군의 최대 단점은 어쨌든 일반고의 성취도예요. 일반고 성취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지역 학군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자사고 특목고 보내는 비율도 높고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지역도 어쨌든 자사고 특목고를 보내고 나면 가장 우두머리가 나가버리고 나서 이 먹이를 받쳐주는 아이들이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여기서 보내지 않고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더 좋은 학군지로 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튼 이 학군지는 나라가 갑자기 애를 쓰고 만든다고 해도 쉽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학군 지역 중에 가성비 좋은 곳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가면서 봐주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내 집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상위권 자원의 인재 유출이 많은 것들은 어찌 보면 이거를 역산해서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 수도권 서부권 내 가성비는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알아보시면서 생각하면 너무 좋은 곳이다 정도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카톡방 링크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비밀번호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로 주시면 이메일을 보고 나서 제가 컨텐츠로 제작하든지 아니면 답장을 드리든지 하는 형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매물들이 가장 좋고 가장 최고의 물건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예산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데 봤던 그런 물건들과 비교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면서 여기서 비교 우위에 선다라고 한다면 그 우위에 서는 것들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게 저는 그냥 하나의 장으로서 좀 열어드린 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